안녕하세요. 정수환입니다. 주식과외 1타 오늘도 SK증권 영업부 조성호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주말 내내는 정말 계속 덥다가 갑자기 월요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시장에서도 이런 갑작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 전일 시장 점검하면서 차분하게 이번 주 시장에 대한 힌트도 얻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는 수급 부재 속에서 계속 수급 쏠림 현상이 짙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내내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계속 좀 수급적인 부담들이 계속 지금 좀 심화되는, 더 무거워지는 이런 상황이죠. 자,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에 일단 낙폭 자체도 좀 큰 편이었지만 하락 종목의 비율이 뭐 훨씬 높은, 오르는 종목 찾기가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고. 수급도 지금 뭐 외국인 기관이 좀 생각보다 좀 많은 규모의 지금 매도를 쏟아내고 있고. 자, 코스닥은 뭐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중소형 그 IT주 아니었더라면 이제 요 지수는 안 나왔을 거고요. 상승이 한 500여 개, 하락이 한 1000개.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 정도 오르는 장이니까 이 지수 대비해서도 체감 지수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었고, 전체적으로 좀 이제 업종별로 보더라도 조선이나 화학처럼 그동안 그래도 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섹터 쪽에서 민감주가 바로 또 차익 매물이 나왔어요.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상황이었고, 2차 전지는 최근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수급적인 부담이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건설주가 좀 이제 하락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오르는 섹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중소형 ITD 뭐 이제 다행스럽게 우리 일타 포트에 있는 TLB가 이제 지난주에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포트에서 밸런스 자체는 뭐 괜찮은 편이기는 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이제 포트 점검 이따 좀 해드릴 거고요. 자, 제약주가 일단은 눈에 띄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 좀 제약주만 한번 똑 떼가지고요. 한번 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약과 이 반도체 중소형주로 지수가 받침, 그러니까 버텨준 모습이었는데 제약주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엔 제약주 대응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약간의 보수적 의견을 주셨거든요. 자, 제가 제약주라고 했잖아요. 바이오란 표현 안 썼죠. 자, 여기서 힌트는 뭐냐면, 자, 신약한다라고 하는 그런 바이오가 아니라 실제 약 만드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숫자가 좀 나오겠죠. 자, 시황이 부진할수록 좀 제약주가 부각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제약주는 경기를 타지 않는다는 논리잖아요. 이를테면 아무리 경기가 힘들고 그래도 뭐 아픈데 병원 안 갈 거냐, 약 안 먹을 거냐, 이제 이런 논리가 제약주에는 좀 이제 반영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는데, 최근 제약주 관련해서 1년에 조금 동향들을 체크해 보니까 뭐 크게 한 3가지 정도 좀 트렌드가 좀 일단은 포착이 돼요. 최근에 그 셀트리온이 이제 자사주 매입을 결의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 흐름이 이제 좋은 흐름인데, 여기에 이제 이것은 뭐냐면 자사주 매입은 자, 합병에 대한 포석이다.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의 주가 흐름이 요즘에 이제 좋은 상황이고, 요건 좀 개별 트렌드인데 이건 제가 직접 겪는 상황이에요. 요즘에 그 소아과 오픈런이라고 해가지고 애 아빠들이 새벽부터 그 소아과 줄 서는 거 있잖아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그 정도로 맞나 봐요. 그만큼 지금 이제 소아과에서 진료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 부모들은 걱정이 되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해열 진통제가 지금 품귀 현상이다. 특히 이제 어린이 해열제 이제 이런 쪽에서 품귀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 요것도 좀 신압으로 조금 이제 제약주에 뭔가 조금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재료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날씨 얘기해 주셨잖아요. 어제 아침만 하더라도 해가 쨍쨍하더니 갑자기 날씨가 돌변해서 폭우가 오는데, 장마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보통 이쯤 되면은 뭐 전염병, 일종의 뭐 수인성 전염병이죠. 뭐 이게 뭐 이제 사람에게도 해당될 수 있고 동물에게도 해당될 수도 있고 심지어 과수나 이런 쪽에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부분들이 좀 제약주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아닌가 이런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참 양치기 소년 같아가지고 이제 좀 올라간다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고장난 시계도 하루 2번은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가 왜 이 시나리오를 드리냐면, 자, 이제 지금 러시아 쿠데타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죠. 물론 그게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그걸 뭐 이제 뚜껑이 열려봐야 알겠습니다만, 만약에 시황이 조금 더 부진한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제약주가 좀 대안 섹터로 부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제약주를 눈여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약주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출렁거릴 때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띨 수 있는 그중에서도 숫자가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제약주 눈여겨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제약주 외에 우리의 일타 포트도 한번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지금 오늘의 제목을요. 일단 잠시 공격을 멈추고라는 제목.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긴 몰라도 좀 수비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네, 전략이 똑같아요. 몇 가지 시그널을 저 일관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포트 점검을 하고 여기서 이제 좀 죄송하지만 좀 손절 편출을 좀 해야 될 종목이 있어서 그걸 좀 말씀드리면서 포트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포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이 편출되네요. TLB가 계속 약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의 전체 밸런스는 뭐 계속 뭐 좀 어느 정도 좀 잡혀가고 있다고는 보지만 최근에 이제 좀 시황이 약간 좀 부진해지면서 자, 네이버하고 원준이 한 6%대 하락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계속 제시해드렸던 리스크 관리 밴드에 도달했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종목을 편출을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은 공격보다는 좀 수비 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편출을 하도록 하고 또 개별 종목으로 하나씩 좀 편출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수비가 필요한 때 네이버의 편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차트 한번 볼까요? 네이버는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점검해드리면서 좀 카카오의 여진이 계속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했는데 커요. 여기에 좀 시황이 조금 또 부진해지는 영향도 있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 밴드를 18만 5천 원에서 19만 원 사이를 제시를 해드렸는데 전일 종가가 이제 18만 8,900원. 하지만 그저께는 좀 반등 시도가 나와가지고 좀 여기서 일어나나 싶었는데 이제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시장과 함께 같이 주춤했습니다. 그렇죠. 주식 사면 마이너스 5, 6% 정도는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야 된다. 여기서 만약에 1, 20%로 이렇게 돼버리면 팔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거 편출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원준이죠. 원준도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2차 전지 장비주였죠. 우리가 일타 교실이 좀 장비주하고 궁합이 좀 안 맞나 봐요. 네. 자, 원준.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넋두리인데 푸념인데요. 자, 뭐 요때 편입을 했는데 계속 좀 추세가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죠. 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도 흐름이 좋지 않은데 거기에 좀 궤를 같이 해서 지금 21선을 좀 이탈해 버린 상황이니까 요건 제가 리스크 관리 밴드를 21,700원에서 22,200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전일 종가가 21,9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물론 시황에 대한 좀 기대감이 있다고 하면 좀 버텨보겠다 싶지만은 일단 시황이 조금 더 좀 아래쪽으로 좀 기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제 또 시황을 다시 한번 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와 원준의 편출이 있었습니다.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이 흔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힘이 계속해서 빠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세 가지 신호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앞으로 시장 딱 요 세 가지만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여기서 좀 약간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빨간불이 켜지고 있고 금리는 아직은 뭐 크게 동요는 없습니다만 이 원자재 쪽도 지금 러시아 쿠데타 때문에 이제 어떻게 좀 변동성이 발생할지 요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지난주 내내 지금 수급이 계속 안 좋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한번 좀 정리해드릴게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지난주 외국인들은. 코스피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1조 1,400억을 매도했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미중 해빙무드 직후부터 이렇게 매도로 돌변했다라는 거를 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물만 파는 것이 아니라 파생 쪽에서 선물도 이만큼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선물에서 지난주 외국인은 매도 일변도였는데 이 선물 쪽은 단기적으로 또 하방을 본다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좀 지수의 좀 하방 압력을 좀 암시하는 그런 수급이라 볼 수 있고 여기에 좀 기관도 이제 매도를 좀 곁들여줬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조금 이제 수급 부담이 있고 지금 이제 월간 기준으로 외국인은 이제 6월 월간으로 지금 순매도 전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4,500억 정도. 순매도 전환했기 때문에 지금 수급 부담이 계속 좀 작용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시장을 좀 주도했던 IT와 2차 전지 수급 동향도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지난주 금요일도 이렇게 매도 속에서 그래도 사들인 건 전기전자 업종이었어요. 그러니까 IT는 아직은 수급에 좀 들쭉날쭉한 거는 있습니다만 아직은 추세적으로 매도 기조라고 볼 필요는 아직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6월 누적으로는 여전히 1조 3,300억. 자, 이제 이제 사주고 있고, 지난주에는 500억 정도밖에 매도를 안 했고요. 전일 2,600, 이거 빨간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전일에는 오히려 좀 매수해주는, 이러면서 이제 중소형 IT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던 거였는데, 물론 이제 기관도 이제 전기전자를 4,200억. 그러니까 수급적으로는 뭐 아직은 그래도 뭐 팔았다 샀다 하는데, 추세적으로 매도 기조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매수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제 시장의 지수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IT가 열쇠를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근데 IT가 시장을 끌어주게 되면 우린 또 어떤 고민이 있죠? 체감지수. 그게 확 내려가죠. 그렇죠. 지수만 맞아요. 올라가거나 버티는데
체감 지수는 무너지는 상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덤볐을 때 골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은 좀 낮아져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차 전지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전지는 사실 올 초 너무나 큰 랠리를 예. 보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물 출의 기간인 것 같더라고요. 예, 2차 전지가 좀 수급이 좀 더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일단은 2차 전지야 일단 코덱스 그 2차 전지 산업이나 ETF를 보면서 업종을 추적을 하지만 이렇게 화학 업종에도 있고 IT도 있고 막 많이 이제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일단 화학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화학주가 지금 최근에 조금 음봉이 좀 길죠. 일단 수급은 좀 2차 전지가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화학 업종만 거의 4천억을 외국인이 좀 매도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일단 수급은 2차 전지 쪽이 조금 안 좋고 IT는 들쭉날쭉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IT 쪽이 지금 지수의 열쇠를 잡고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이번 주를 보시면 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러시아 쿠데타가 우리 시장에 과연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러니까 뭐 미국 선물지수 보게 되면 뭐 살짝 오름세이고요. 다만 이제 좀 천연가스나 이제 유가 같은 좀 에너지가 좀 자극받는 좀 이런 건 있어요. 네. 근데 요거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요건 조금 지켜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해설을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장님, IT가 시장의 키다. 그럼 네. 나의 포트에 체감 지수에 나도 조금 네. 시장이 오를 때 그 체감 지수를 나도 느끼려면 네. 나의 포트에 그러한 전기전자 업종 IT를 한 종목 꼭 하나 갖고 있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장이 오르나 내리나 IT 2차 전지는 하나씩 갖고 계셔야죠. 꼭 갖고 있는 게. 왜냐하면 시장이 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쨌건 열쇠를 쥐고 있는 두 업종이 IT와 2차 전지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시장 전체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하락 압력을 갖는다면은 그 종목에서 이제 비중 조절을 좀 토대로 해서 뭐 시장을 완전히 떠날 거 아니라면은 네. 뭐 이제 그런 정도의 좀 수비적인 조금 포지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요 말씀 드리고 갈게요. 물론 공격을 강하게 해서 골을 많이 넣어야 우리가 이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지지 않으려면 수비를 잘해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격보다는 조금 우리가 수비를 신경 써야 될 때인 것만큼은 분명하니까 네. 여러분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예,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비에 대한 방법도 고민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전화와 문자로 상담 받고 있으니까 많이 문의 주셔서 부장님과 함께 그런 해결책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SK증권 조성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